중공시 주석과 끈끈한 우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파리 기후협정에 재가입했습니다. 파리 협정은 2015년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입니다. 주요 내용은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씨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자는 것입니다. 파리 협정에 의하면 미국은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26에서 28% 감축하고 2020년까지 빈국을 위해 30억 달러를 지원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협정을 지키려면 3조 달러 규모의 생산 활동을 줄여야 하고 관련 산업 일자리 600만 개가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 탄소 배출량 세계 1위인 중국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13년 동안 최고치로 늘릴 수 있으며 2060년까지 배출량을 해마다 조금씩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누립니다. 중공은 파리 협정을 통해 잠재적으로 선진국들의 경제 발전을 억누르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부를 축적하고 막대한 자본력으로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리 협정을 통해서는 기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중공이 하는 기후 약속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에 대한 약속, 난사군도 비군사화 약속 등 중공은 여태껏 약속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학계의 일부 양심적인 과학자들은 탄소 배출을 제재하는 것과 기후 문제는 서로 별개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원인은 태양흑점과 같은 태양의 불규칙적인 활동, 지구의 공전 궤도의 변화, 화산 폭발과 해저 화산 폭발에 의한 지구의 제열 온도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탄소연료 사용을 멈추든 아니든 지구의 온도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주기가 반복한다고 합니다. 2015년 7월 1일 노벨상 수상 과학자인 이바르 예이버는 노벨상 수상자 회의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며 지구온난화는 가짜 소동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나사에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15년까지 19년 동안 지구 평균 온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상승한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 100년간 상승한 농도의 반에 해당할 정도로 높지만 이 기간 동안 지구 평균 온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며 중국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파리 협정에 다른 나라에게 독점적인 이익을 줌으로써 미국에 불리하다. 그들은 13년 동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이 협정에 공산주의 중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에 너무 관대하고 중국 공산 정권의 글로벌 야욕과 맞물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2020년 11월 4일 파리 협정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했습니다. 그렇다면 파리 협정에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은 어떠할까요?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에너지 효율화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에너지 추가 감축 여력이 크지 않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현재 31%에서 35에서 36%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많은데 이는 기업의 추가 원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화력발전소의 탄소 배출권 때문에 에너지 비용도 증가합니다.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면 전기세를 포함해 모든 공공비용이 동반 상승합니다. 대다수 제조시설 역시 전기에너지 기반이므로 식료품비, 외식비, 의복비 등도 모두 올라가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 속도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며 국민들의 수입이 감소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어 국민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게 됩니다. 반면에 파리 협정은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곳으로 만들 수 있게 허용합니다. 탄소 배출에 제한이 걸리지 않은 중국은 제조 강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철강, 자동차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에서 한국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는 2016년 12월 보고서에서 중국 제조 2025 정책으로 가장 위협받을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공 통치하에 중국은 각종 산업용 쓰레기들을 대기와 바다에 마구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파리 협정을 지지하고 준수한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공기질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황사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까지 중국에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염물질의 최대 60%가량이 중국의 공업단지와 화력발전소에서 날아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숨쉴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중공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일상생활을 하던 시민들은 황사의 스모그까지 겹치자 제대로 숨쉴 수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시민들은 중공 바이러스 이후에도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쓸 것 같아 불안해합니다. 중공은 파리 협정 준수를 위하여 2030년까지 탄소를 최대치로 배출한다고 하니 앞으로 우리나라 공기질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반도의 서쪽에 위치해 있고 중국과 접해 있는 황해는 수심이 얕은 바다로 갯벌과 다양한 해양 생물이 풍부한 바다입니다. 중국은 각종 오염물질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황해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황해 오염의 심각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중국에서 대기를 통해 공급되는 수온이 우리나라 서남해로 유입돼 바닷물 속 유기물과 결합해 매년 21톤가량의 저에 침적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다에 가라앉은 수온은 심해의 현기성 박테리아에게 가닿으면 독성이 강한 메틸 수온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다시 대기로 방출되면서 해양 안개를 타고 해안가로 반대됩니다. 이를 통해 메틸 수온이 해안 지역 구석구석으로 뿌려짐으로써 동물 생태계를 위협하게 됩니다. 수온에 노출되면 기억상실과 운동신경 감소 등 신경학적인 손상과 더불어 생존력 자체가 감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것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중국의 양자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은 세계 10대 강의 나머지 9개 강에서 배출되는 양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중국의 양자강을 통해 배출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상당 부분이 해류를 따라 황해에 유입된다는 점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황해 생태계를 위협하는 한편 우리의 식탁과 건강까지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조각으로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이 생태계 먹이사슬을 따라 생체 조직에 광범위하게 축적되고 인체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은 유방암, 당뇨병, 대사증후군, 심혈관 및 생식장애와 연관이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있고 산모의 내분비계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쳐 태아의 뇌 발달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황해에서는 전 세계 해양 어획량의 약 5%인 연 300만 톤이 어획됩니다. 이 중 대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밥상에 올라옵니다. 우리나라는 도리를 지키는 선비의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도리를 지키면서 사는 선비가 무식한 건달한테 얻어맞으면서도 꼼짝 못하는 모습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